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이렇게되기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18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7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생명과 일단 어제 제가 두통이 좀 심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일단 감사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촬영을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좀 뭐랄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것들 뭐 두통이 좋은 것들도 다 이제 알아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진행생명과학 브리핑 드리도록 정리 좀 지금 현 상황들 주가 움직임들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금요일이니까 과거의 움직임들, 권리락,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들도 한번 오랜만에 권리락하고 유상증자도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하고 주식수로 다 들어왔지만 물량 소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무상증자, 이제 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상장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식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0.12주 정도, 그러니까 신주가 발생이 되는 게 구주가 있고 증자 전 발행 주식수가 있고 신주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무상증자였죠. 무상증자. 신주랑 신주 발생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생시킨 다음에 0.5 정도 절반 정도 가량 되는 물량들을 어,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시킨 다음에 발생을 상장을 시켰어요.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왜냐면은 오버행 시장의 물량들이 매도로 나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반등이 좀 나오고 나가지고 이 유상증자를 발행을 함으로써 유상증자 가격이 있었어요. 가격. 유상증자 공모가가 19,750원이었습니다. 19,750원.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기 때문에 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일단은 뭐 그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반도 뭐 낮아지긴 하셨겠죠. 더 낮아지긴 하셨겠죠.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다 둘 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간간히 제가 중간중간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랑 무상증자를 하는 거랑 권리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권리락 기준에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조절을 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한 다음에 이 유상증자 물량들을 현금을 하고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는 것들 이제 이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것들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두고 이 전략들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뭐 자세하게까지는 설명을 드리면 권리락 전날에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었다가도 10주를 더 사면은 권리락 때 2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나죠 이 10주에 대한 부분들을 권리락에 또 파는 거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또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에도 내가 2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20주를 더 샀다가 40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받고 무증을 받고 이 권리락에는 빠지고 20주를 샀다가 20주를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속 관리를 계속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실 거고 현금도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매도를 하고 무상증자도 많이 받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무상증자, 유상증자 상장하고 오버행 움직임들 이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좀 확인하면서 현금을 이제 활용을 하자. 현금을 활용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이전에 이 과정들 스케줄상에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이 현금이 이 현금을 언제 사용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현금을 언제 추가 매수를 할지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세력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죠, 한번. 있은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19,000원대 이 평균 단가 유상증자는 19,000원대 했는데 19,000원대 했는데 무상증자도 받았으니까 주식수 곱하기 2 나누기 2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누기 2 돼야 되는 거니까 약간 여기에서 본전 구간에 오니까 차익 실현 확보가 나오더라. 이게 물량 소화가 한번 있었던 거예요. 물량 소화가 한 차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 시장에 매도세가 출현을 하잖아요. 매도 매물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올까? 그 다음에 진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근데 매수세들을 저가에서 매수세들이 나와줬었죠. 매수세들 거래량들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 상단 부분에 위에서 양봉이긴 한데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 양봉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려가지고 이때부터 출현한 거래량들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매도한 거래량이다. 매도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세력적인 움직임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럼 이제 앞으로 물량 소화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여기를 고점으로 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를 중간에 한 이 정도 중간 밴드가 여기고 통상적인 움직임 여기고 기대감 반영되는 구간이 여기 이 구간, 그리고 실망감 반영되는 우려감들을 반영되는 구간이 이 구간. 자, 근데 우리가 1조 매출이 되면서 올해 흑자가 날 것으로 내년에 흑자가 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내후년에 1조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 이 기대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기대감들. 대신 우리가 시간이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들. 지금 당장이냐? 당장은 아니잖아요. 당장은 아니잖아. 근데 이 보면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기사를 보면, 자, 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한 이유가 있죠. VGX의 공장을 증설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자, 여기 투자 설명서가 있는데, 투자 설명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자금을 사용 목적들을 보면은 VGXI의 공장 증설, VGX의 플라스미드 DNA, 이거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공장 생산 증설, 치료제 또 이제 개발하는 자금들 이런 데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VGXI의 자금을 또 이제 단기 차익금 금전 대여를 또 결정을 해줬어요. 금전 대여. VGXI의 자본금의 자기 자본의 93%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율 4.6%로 이자로 가지고 연이율을 가지고 대여를 해줬다. 근데 목적이 시설 자금 증축 대여다. 근데 이것들이 신공장 이제 가동을 앞두고 플라스미드 DNA 2단 수주를 내년 흑자 전환을 예고를 한 거죠. 자,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내년에 흑자 전환 목표로. 근데 올해 지금 아직 2월이에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근데 중간중간에 공단 가동을 하고 수주를 받고 실적 발표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특히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증가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차가 있잖아요. 공급 계약을 수주를 하고 납품을 해주고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이 2분기에 이런 산업을 본격적으로 영위를 하는 것들이 3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차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딱 보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되는 것들을 보면 내후년에 될 거다. 내후년 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한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쯤 돼야 되겠죠.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이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 제가 주가가 형성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플러스 이 프리미엄이라고 했어요. 프리미엄. 이 P라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에도 P가 있잖아요. P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이 기대감이냐, 마이너스 실망감이냐. 이게 이제 프리미엄 영역이라는 거지. 주가는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기업에 대한 가치.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망감이 200원이냐, 실망감이 200원이냐, 기대감이 200원이냐, 이 플러스 요인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영역이고, 자,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이제 1조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의 성장성이 증가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1조 시가총액이라는 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잖아요. 기업 가치가 얼마냐? 근데 기업 가치를 따지고 보려 보니까 적자더라.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플라스미드 DNA에 대한 가치가 되겠죠. 이 가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 뭐 다양한 이제 임상이라든가 임상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기업에 대한 가치로 이제 M&A 가격들을 분명 산정을 하는데 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 적자 기업인데 이런 가치를 대리해가지고 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기업 가치가 바이오의 좀 특징이다. 이 기업 가치가 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임상에 대한 결과 여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변동성이 심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대감, 실망감 거의 기대감과 실망감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신흥생명과학의 포인트가 뭐냐? 플라스미드 DNA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냐?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았네.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여유롭게 내년하고 내후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달려가는 이 과정들을 대응을 해서 가야 되겠구나.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해서 나가야겠구나. 평균 단가 조절하는 방법 간단하죠. 올라가면 팔고 낮아지면 사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하죠.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지능생명과학이 VGXI 여기에 플라스미드 DNA 수주를 계속 받는 것들, 수주 공시를 하는 것들, 수주 공시. 제가 이제 이거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데 사면은 같은 데 사면은 이렇게 정정 공시를 띄울 텐데 같은 데 산지 다른 데 산지에 감이 안 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일단 플라스미드 DNA 공격 매출액이 5.4% 미국 바이오 업체고 2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년도 9월 30일까지 경영상의 비밀 유지를 하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또 하나가 나오는 게 5.09% 똑같은 뭐 동일한 거의 비슷한 양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거예요. 5.09%. 그리고 이제 기간이 있죠. 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이거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기간이 좀 틀렸다라고 하죠. 근데 같은 회사라도 다른 수주면 이렇게 다른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같은 수주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5.09%에서 금액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금액이 더 증가가 됐어요. 7.04% 정도로. 이게 수주가 계속 이제 점점 들어와주고 있다. 7.04%로 계속 이제 수주가 분할하여 받았죠. 수량이 조금 증가가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은 플라스미드 DNA에 대한 원료를 납품해주기로 했던 이런 것들의 수주가 계속 증가가 될 것이냐, VGXI의 공장 가동이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로서 실적이 정상화가 될 것이냐. 자,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에요. 자, 어떤 기업이냐? 적자가 나고 있어요. 적자.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단 말이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게 흑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나서 가장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수익성이 그러니까 이익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익 범위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익 범위가. 매출액이 증가되고 이익이 따라가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자, 이게 가장 1순위로 수익이 그러니까 주가 수익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제일 좋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죠. 적자가 나던 기업이 흑자가 나는 거. 흑자. 이게 흑자가 단발성이면 안 돼요. 단발성이면 안 되고 이 꾸준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적자고 얘가 이제 이런 거지. 얘가 뭐랄까 올인 줄 알았어요. 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였던 거지. 백조랑 올이랑 몸값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얘 이제 시장에 팔려고 해도 뭐 몇천 원 정도 올이 팔잖아요. 근데 백조를 팔라 그러면은 몇천 원 하겠습니까? 이거 몸값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몸값 자체가. 적자 기업이 이게 가장 1순위더라. 근데 이런 기업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 확인. 그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대를 하는 것들이 지난 설명과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VGXI 1공장 수주 활동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대감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공장, 2공장 이런 것들도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는 것들이 추후에도 기대감들을 계속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약간 변수가 있죠. 코로나에 대한 약물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코로나가 토착병 이제 감기 같은 그런 병이 된다 버리면 이게 계속 이제 뭐랄까 그래요. 뭐 이거는 약간 좀 넌센스적인 부분들이고 미래를 어떻게 또 감히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수는 또 존재는 하긴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보실 필요는 있겠죠. 자, 진해생명과 참고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안 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